네, 오늘 특강의 제목은 그동안 몰랐던 에너지의 정의. 물론 얼핏 에너지가 이런 걸 거야 라고는 아실 거예요. 그런데 에너지가 이런 차원이었어? 는 처음 들어보실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에게 에너지의 정의, 특별히 물리학적의 입장, 생물학적 입장의 에너지가 뭔지에 대해서 오늘 좀 구체적으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기를 안고 있는데 오늘은 또 아기가 앉아서 그러면 특강 안에 아기 소리가 조금 들어갈 수 있어요. 이 잡음 차단 기능을 써도 들어갈 수 있다는 점 미리 알려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나누고 싶은 질문은 이런 거였어요. 하루 쓸 수 있는 에너지가 1000이라면 오늘 쓴 에너지는 얼마일까? 예. 물론 개인이 하루에 요일에 따라서 어떤 일정에 따라서 어떤 일에 따라서 어떤 경험을 했냐에 따라서 그날 에너지가 다 다르시죠. 여러분이 무조건 1000을 갖고 있는 건 아니죠. 어느 날은 100에서 시작할 때도 있고 어느 날은 뭐 500에서 시작할 수도 있고 뭐 퍼센트로 바꾸자면 50%로 시작할 수도 있고 이렇게 있는데 우리가 이 에너지의 총량이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죠. 이제 이거를 우리가 파악해 가고 어떻게 하면 이걸 확장시키고 이 에너지를 어떻게 집중적으로 쓸 수 있는가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번 프로젝트에서 알기를 원하는 것이죠. 이런 간단한 질문을 통해서 나 스스로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어느 정도는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이제 에너지의 정의에 대해서 바로 그럼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너지란 이제 에너지인데 우리가 보통 기운이 없어 보통 이렇게 씁니다. 에너지가 없을 때 기운이 없어 체력이 딸린다. 뭐 이런 표현을 쓰죠, 우리가. 근데 단순히 에너지란 기운이나 체력이긴 한데 그 이상의 개념이라는 것을 오늘 나누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에너지란 뭐냐? 그랬더니 여러 가지 뜻이 있었는데요. 찾아보니까 우주의 근본적인 구성 요소라는 아주 장엄한 뜻도 있었고요. 생명이 지속적으로 존재하게 하는 물리적인 실체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명이라는 것은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았어요. 오늘 하루를 살게 하는 그 물리적 실체가 에너지라는 거예요. 생명과 관련된 겁니다. 그 다음에 인간의 심리적 동기와 수행 능력을 결정짓는 추상적인 자원. 그래서 우리의 마음과도 맞닿아 있는 것이 에너지입니다. 그래서 에너지를 주관적인 자원이라고도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추상적이라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이게 에너지라는 것이 어떻게 느끼고 어떻게 생각하느냐, 어떤 마음을 먹느냐, 어떤 정신 상태이냐, 여기에 따라서 발생하는 에너지가 다르거든요. 그래서 몸의 상태에 따른 에너지, 정신적인 에너지, 우리가 다 에너지라 부르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주관적이면서 추상적인 차원도 함께 존재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먼저 물리학적인 입장에서 에너지를 설명해 드리면요. 에너지는 우리는 오픈 시스템이에요, 사람은. 우리는 딱 에너지가 딱 클로즈 시스템이 아니에요. 사람은 오픈 시스템이에요. 그러니까 이 상호작용을 받는다는 뜻이죠. 시스템의 엔트로피는 저희가 그때 다뤘습니다. 무질서 도, 정확하게는 무질서 도인데, 그냥 쉽게 얘기해서 무질서예요, 무질서. 무질서가 퍼져나가는 그 어떤 모양새? 그런데 이 엔트로피의 무질서의 증가에 저항하는 것. 이게 에너지예요. 그러니까 에너지는 기본적으로 저항성이 있어요. 무질서에 대한 저항성. 그래서 어떤 목적을 우리가 딱 삼잖아요. 그럼 목적 지향적 행동을 지속하게 하는 생체 심리적 가용 자원이라고 불립니다. 특별히 생체, 우리 몸이 갖고 있는, 그리고 마음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자원. 그래서 여기 보세요. 그러니까 왜 에너지가 없으면 계획이 안 되는지를 알 수 있죠. 에너지가 없으면 목적 지향적 행동 자체가 불가능해요. 그때는 그러니까 잘 쉬어주라는 말이 왜 있는 거냐면 쉴 때 에너지를 충전하니까 당연한 이야기죠. 쉬는 법도 우리가 알아야 되죠. 나중에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리학적 정의를 조금 더 우리가 살펴본다면 이렇습니다. 생명체는요, 환경으로부터 기본 에너지를 섭취한대요. 여기서 기본 에너지란 뭐 자유 에너지라고도 불리더라고요. 음식, 산소도 에너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명상이요. 왜 좋다고 자꾸 그러냐면,
산소를 차분하게 감각하고 느끼고 깊게 들이마셔주고 왜 운동이 좋냐면 산소를 아주 잘 공급해주기 때문이에요. 보시면. 그래서 우리가 다음에 달리기를 하시는 분들 또 음식을 드시는 분들 그래서 음식이 매우 중요해요. 물리학적 입장에서는. 당연하겠죠, 근데. 우리가 먹고 있는 음식 속에 독소가 있어요. 저도 이 독소가 매력적인 독소예요. 그래서 문제입니다. 뭐 MSG 대표적으로 화학 이게 우리의 에너지를 뺏어가는 것 중에 하나예요. 잠깐 불태워서 우리의 미각을 자극시키고 쾌감을 느끼게 하지만 결론적으로는 우리 에너지를 뺏어가고 있는 것이 MSG예요. 제가 배운 걸 좀 말씀드리면 우리의 내장을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렇대요. 염증이 내장에 만약에 있으면 MSG를 먹으면 통증이 생기거든요. 반드시. 그리고 염증도 발생시킵니다. 그러면 내장을 손톱으로 기스를 긁는 거랑 똑같대요. 의사의 표현입니다. 그래서 음식을 잘못 섭취하고 산소, 그러니까 보세요. 잘 때도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계속 산소를 공급하고 있죠. 운동이 부족하거나 먹는 게 부족하면 기본적으로 에너지를 만들 수가 없어요. 자꾸 우리 안에 있는 에너지를 짜내서 고갈시켜 버릴 수밖에 없다. 그러면 이걸 무슨 역할을 하냐? 우리 자신의 내부 질서를 유지하는 데에 쓰여집니다. 그래서 무질서의 자연 증가를 막아주는 것이 에너지다. 그러니까 에너지는 그래서 잠이 왜 자꾸 자라 그러냐면 우리가 잘 때 뇌의 무질서적인 감정, 기분 다 복합적으로 뇌가 저장 인식했잖아요. 몸도 마음도 이런 무질서적인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부정적인 감정도 엔트로피적인 성격이 있는 거예요. 분노, 짜증, 불평, 원망, 미움, 시기 이런 것들을 보십시오. 우리의 마음을 무질서하게 만들거든요. 그래서 에너지를 고갈시켜 버리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인간의 에너지는 단순히 칼로리 이상의 생체 시스템의 항상성을 유지하는 능력이다. 어려운 말이기도 한데, 우리가 좋은 컨디션을 유지하려면 에너지 공급이 주기적으로 잘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에너지는 뭐냐? 물리학적 입장에서는 시스템 붕괴, 생명 시스템 붕괴를 지연시키는 조직화된 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원래 에너지 자체가 저항적인 속성을 갖고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죽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죽지 않으려는 그 힘이 에너지예요. 그래서 나중에 더 이상 에너지를 생성할 수 없어서 죽게 됩니다. 자, 보시죠. 생물학적 정의를 보세요. 자, 생물학적 정의를 보니까 오늘은 조금 다 좀 딱딱하고 어려운 내용입니다. 여러분 각오하시고 들으셔야 돼요. 영양학적으로 섭취된 기질, 이제 기질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우리가 3대 요소죠.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이 미토콘드리아 내의 화학 반응을 거쳐 변환된 것. 미토콘드리아 제가 설명드릴 거예요. 미토콘드리아는 세포 내의 이 에너지 공장이긴 한데 제가 설명 뒤에 있습니다. 자, 계속 읽어볼게요. 생체 에너지학에서는 미토콘드리아를 단순한 에너지 발전소가 아닌 세포의 생존과 사멸을 결정하고 전신적 대사 신호를 조율하는 정보 처리 기관임을 발견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우리가 아까 산소와 음식을 섭취하는데 음식을 기본적으로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이잖아요. 이것이 미토콘드리아와 화학 반응을 일으켜서 에너지를 발생하는 거예요. 미토콘드리아는 뭐냐? 미토콘드리아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밑에. 이게 지금 세포예요. 하나의 세포. 하나의 세포 안에 핵이 있고, 그 다음에 DNA가 있고, 여기 밑에 미토콘드리아가 있어요. 이렇게 작은 게 있어요. 그런데 이 미토콘드리아가 뭐다? 일단 기본적으로는 세포 안에 존재하는 작은 기관으로서 세포의 발전소예요. 그러니까 세포를 살아있게 에너지를 공급해주는 기본 요소, 기본 기관이 미토콘드리아인데요. 섭취한 영양소, 뭐 포도당이든 뭐든 이 영양소와 산소를 결합해서 세포가 직접 사용할 수 있는 에너지 형태인
어려운 단어 나오는데 ATP, 아데노신 3인산을 만들어내는 역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미토콘드리아는 뭘 만든다?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에너지를 만드는 세포 안의 기관이다. 근데 여러분, 이 세포가 재생산될 때가 두 가지가 있는데요. 잘 때와 운동할 때입니다. 왜 그러겠어요? 지금 이런 설명 들어보시면 미토콘드리아가 어떨 때의 에너지를 만든다? 산소와 음식을 섭취할 때. 그러니까 뭐 이거는 이런 물리학적, 영양학적으로 접근할 때에도 잠과 음식과 운동 3요소가 무조건 중요하다는 게 알 수 있죠. 음. 그래서 오늘 이 물리학적 정의와 생물학적 정의를 통해서 우리가 좀 돋보이는 것은 뭐냐면 바로 이것입니다. 네. 이 엔트로피 증가를 저항시킨다. 그러니까 우리가 죽음을 어찌 보면 에너지는 뭐냐면 우리의 죽음을 계속 지연시키고 우리의 생체 조직 시스템, 이 생명 시스템을 죽음과 나쁜 것들을 저항하면서 지켜주고 있었던 존재가 에너지였던 거예요. 그리고 그 중심엔 뭐가 있다? 미토콘드리아가 있었다.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미토콘드리아의 활성화도 우리 스스로 결정하고 있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그래서 왜 명상이냐? 왜 달리기냐? 왜 음식 잘 먹어야 되냐? 미토콘드리아가 바로 이 산소와 좋은 음식과 좋은 산소가 있었을 때에 미토콘드리아가 우리가 쓸 수 있는 에너지로 바꿔줄 수 있기 때문에. 왜 잠이 중요한가? 잘 때 우리가 그 무질서한 모든 것들이 뇌에서 정리를 해주고, 순화시켜주고, 안 좋은 것들은 정화시켜주고, 그죠? 그러니까 세 가지를 여러분의 평생 자는 숙면과 그리고 식습관과 그리고 운동 습관이 여러분의 에너지의 수준을 결정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우리가 의학적으로 알 수 있는 것은 우울증이나 무기력증이나 번아웃이 오시는 분들의 생활 습관을 찾아보면 세 가지가 다 무너져 있어요. 그 불면증에 빠져 있다든지, 음식을 제대로 안 드신다든지, 그죠? 또 햇빛이나 운동을 잘 안 햇빛을 보는 거나 운동을 잘 안 하신다든지. 그래서 미토콘드리아의 활동이 굉장히 저하되어 있는 거예요. 훼손되어 있거나. 그래서, 우리가 오늘 좀 에너지에 대한 좀 새로운 관점이 여러분께 전달되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여기까지, 우리가 몰랐던, 여러분이 알았다면 너무 잘하신 거고요. 몰랐던 에너지의 정의 한번 여러분께 들려드렸습니다. 여러분께 도움이 됐기를 바라면서 도움이 되셨다면 정말 간곡하게 부탁을 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꼭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하는 데에 조금이나마 도움을 주신다면 저도 열심히 할 수 있게 될 것 같다. 그런 것을 좀 어필을 좀 드려봅니다. 마치겠습니다.